눈이 많이 옵니다. 이 눈이 오면 저는 예전 2010년이었던가요? 2010년 1월 4일로 기억하는데요. 예, 눈사람 기자, 예, KBS가 낳은 KBS 보도국이 낳은 역대 최고의 스타 박대기 기자가 생각납니다. 박대기 기자가 오늘 아나운서 구역 아나운서들이 이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눈이 오니 내가 출동해야겠다라고 집에 있다가 출동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대기 20분만 부탁해요. 와, 멋지네요. 빨리 들어가세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광화문을 지나가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로 파업 94일 기자협회 제작거부 101일째를 맞는 KBS 노동조합 직원들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반팔 입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눈이 내리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여러 선배들께서 이렇게 추운 가운데 새벽까지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눈 온다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제가 집에 있다가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네. 눈 온다고 박대기 불렀어. 이렇게 눈이 내리니 제가 몇 년 전에 광화문에 이렇게 눈이 내린 날 지나가다가 어떤 시민분이신지 어떤 시인인지 하얗게 눈이 덮인 광화문 돌바닥 아래다가 시를 적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 시의 내용은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네, 그리고 함께 사는 마음은 큰 마음으로 가능하다. 이런 시였어요. 어디 있는 시인지 아니면은 어떤 시인분이 광화문에서 술 드시고 길 가다가 즉석에서 만든 시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되게 여기 봐줘. 눈밭에 누가 그런 이쪽으로 보면 되나? 핸드폰 눈밭에 누가 그런 시를 적어놨던 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이제 시민들께 왜 우리 파업이 정당하고 왜 KBS가 새로 거듭나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고대영 사장 그리고 이사장께서는 직원들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전체 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판단이 올바른지 함께 사는 큰 마음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그 시를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함께 사는 마음은 큰 마음으로 가능하다. 예,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작은 마음에서 아주 작은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예뻐 보이고 예,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이제 작은 마음보다 이제 큰 서로의 희생과 서로의 인내와 서로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두 마음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과 이사장께서는 직원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 그리고 전체 국민과 공영방송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파업한다고 했을 때 저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세월 9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촛불 시민들의 승리 그것을 너희가 무임승차하려고 하느냐. 예,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나름대로 항변을 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 파업이다. 제가 취업하고 이제 9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파업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았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끝없이 할 수 있는 작은 양심을 지키려는 그런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힘이 많이 부족했고 그것을 좀 더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발언을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나 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재산이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공영방송을 되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공영방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는 MBC 정도는 아니지 않았느냐, MBC처럼 기자들이 많이 귀향을 가거나 많이 해고를 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MBC와 KBS는 좀 달랐습니다. KBS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기자들도 있었지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역 근무를 가게 된 제 동기도 있었지만 역시 소송에서 이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동안 저희도 이제 계속 성명을 내고 이거는 부당한 징계다, 부당한 지역 발령이다. 그래서 계속 일단 됐어. 내가 저희 동기를 다시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네, 국민들의 눈높이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희 9년 동안의 방송의 잘못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에서 쓰는 용어 하나하나도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다양한 다른 용어로 대체되기도 했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비난하지 못하고 단지 논란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가장 큰 사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저희는 MBC처럼 아예 보도를 안 하지 않고 보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도하는 방식을 이뤘습니다. 야당에서는 최순실이 문제라고 말을 했다. 여당에서는 최순실은 실세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갈등은 앞으로 계속 깊어질 것 같다. 예, 이거는 뭐 말했다는 생색이지 정확하게 보도한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9년 동안 여러분들의 소중한 공영방송을 제대로 기능하도록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어떤 때는 이렇게라도 어떤 말 중에 언중에 뼈가 있다든 그런 말처럼 이렇게라도 아이템을 하지 않으면은 최순실의 존재를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저희는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진실을 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파업을 해서 다시 돌아가면은 예전처럼 똑같이 할 것이냐, 예전과 같은 그런 기계적 중립,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돌아갈 것이냐.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언론과 공영방송의 본래적인 기능대로, 본 모습대로, 참 모습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감시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와치독, 즉 개입니다. 저희는 나쁜 일이 보면 짓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 돼서 짓지 않아야 됩니다. 예, 저희는 개야 되지만 다른 권력자의 그런 애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시민사회 전체의 감시견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충견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충견이 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는 시민 여러분, 전체 국민 여러분 보시더라도 저 방송은 참으로 바르고 공정되다,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다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전체의 충견, 여러분 전체의 감시견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눈이 꽤 많이 내리고 있고 밤에 기온이 영하 4도? 몇 도인가요? 하여튼 내려갔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등산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 저도 이제 직업이 기자다 보니 또 중계차를 누군가 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저도
저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필리버스터를 기획했을 때 기자들은 다들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자들은 말하는 것이 자기 직업이고 항상 어디 나가면은 죄송합니다. 어디서 만나면은 항상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그러는 것들이 기자들이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말하고 싶은데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 중계차랑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눈 오는 날이면 그래 나는 오늘 중계차를 타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방송 욕심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안전한 아침 출근길을 안내하고 그리고 정보를 전하고 이런 취재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8월에 시작한 저희 제작 거부가 100일을 넘겼고 제 생각에는 승리가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방통위에서 제대로 해줘야 되지만 방통위 분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과제는 이제 앞으로 KBS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과거로 되돌리지 않고 얼마나 다른 방송으로 거듭나고 국민 여러분 전체 분들의 그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초년병 시절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KBS는 대통령으로부터 또 수신료 2,500원을 받고 그리고 서민 버스 차비, 지하철 차비도 아까운 서민들로부터도 2,500원 수신료를 받습니다. 똑같이 2,500원을 받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대통령의 의견이나 아니면 서민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한쪽을 더 우월적인 위치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우리가 하는 것은 2,500원씩 내는 전체 국민들 각자를 위한 방송이지 어떤 재벌이나 아니면 권력자나 그 누군가 간에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불신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은 선배 기자들이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늦은 나이에 회사에 취업했던 저는 좀 위축돼 있었는데 선배들이 이런 KBS가 훌륭한 곳이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 그래 나도 어디 가서 뭐 서민이라고 낮게 보거나 뭐 재벌이라고 우러러 보거나 그러지 말고 다녀야겠다. 취재를 할 때도 똑같은 눈높이에서 하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약한 사람이라고 센 질문을 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약한 질문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지난 9년간 KBS가 해온 것은 그런 전통이라든지 공영방송의 이상이라든지 선배들의 말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권력자에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를 보면 조심해서 발언했습니다. 돌려서 발언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등장했을 때도 우리는 이 사람이 실세냐 아니냐 잘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기자협회장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취재를 해야 될 때다. 이미 많은 것들이 조선일보, TV조선, 한겨레 그리고 JTBC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진 다음입니다. 그때 편집회의에서 보도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누구냐? 최순실 씨가 실세 맞냐? 아닌 것 같은데 한겨레 기사 보고 그러냐? 한겨레 기사 봤자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낙종이었고 낙종이었다는 점이 아픈 것이 아니라 더 아픈 것은 만약 최순실 씨가 권력과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이었으면 과연 그런 반응을 보이고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바뀔 것은 무척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고 저희는 더 나은 방송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익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종편을 많이 봅니다. 종편도 재밌고 훌륭한 방송도 많고 유익한 방송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2,500원씩 내면서 지켜온 공영 방송, 그리고 한때는 탐사보도를 통해 국내 최초의 거의 탐사보도를 통해서 많은 진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보도할 수 있었던 공영 방송, 그리고 세계 곳곳,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여러 가지 채널들, 이런 것들은 공영 방송의 가치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가진 미천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더 많이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눈이 좀 약해지는 것 같네요. 좀 눈이 안 쌓였으면 좋겠는데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린 눈이 녹지는 않고 길거리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 중계차를 사실 타던 날은 제가 중계차를 경험한 지 두 번째 명절 중계차 때 보통 막내 기자들을 이제 출연시키거든요. 당시 좀 많이 노숙해 보였지만 저는 막내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중계차 때 처음 중계차를 타고, 얼어서 중계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4일인가요? 그때 두 번째로 중계차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한데 어쩌다 보니 저를 돌봐주는, 그날 갑자기 눈이 내렸기 때문에 저를 돌봐주는 스텝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눈을 맞고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 댓글 중에 제가 제일 오래 기억이 나는 댓글은 그런 겁니다. 아침에 눈 맞고 계신 아저씨를 보니까 하루 종일 눈 맞으면서 밖에서 일하셨던 아빠 생각이 납니다. 이런 댓글을 누군가 올려주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뭐 아빠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냥 80년대 언론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는 해직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직 언론인 분들이 1970년대 말 그리고 80년부터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이제 한 10년 걸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신문사라든지 복직이 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해직된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해직된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저희는 이제 해직 기자 그러면은 한때는 불우했지만 어쨌든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뭔가 다른 일을 통해서 성공했을 것이다. 나중에는 그 해직의 쓰라린 아픔을 능가하는 뭔가 보상을 민주정부 시절에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70년대 해직되셨던 분들은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나서야 이제 복직이 가능했고, 이미 퇴직한 나이가 지난 다음에야 복직이 가능했고, 그동안은 이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해직된 상태에서 지내면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이 너무 빈곤해져서 뿔뿔이 흩어져 살거나, 이런 분들도 너무 많으십니다. 해직 기자분들 가운데 나중에 민주화된 정부에서 뭔가 우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어쨌든 과거의 지식인들이었으므로 지식인들의 합당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게 된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속합니다. 대다수의 훌륭한 언론인 선배들은 해직 기자가 됐고, 해직된 다음에 어떤 선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해직된 기자들은 땅속에 스며드는 물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대부분의 해직된 기자들은 땅속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듯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서서히 이 땅에 사라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해직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너무나 그 해직된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함부로 한국의 언론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신문은 그 당시 이제 많은 언론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워지고 삭제되고, 그냥 말을 언중을 잘 읽어보면 아 이런 말이구나 싶은 이런 아주 돌려 말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읽을 만한, 들을 만한, 보고 들을 만한 물건이 못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훌륭한 언론인들이 있었고 그런 언론인 선배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해고가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땅 속에 스며드는 빗물처럼 그렇게 조용히 사라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미술 평론가의 아버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미술 평론가 아버지를 회고하는 글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부장을 하다가 그 동아일보 이제 백지 광고 사태라고 좀 인터넷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그런 이제 동아일보 기자들이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파업을 하고 해고를 다 당하고 이 부장 기자 역시 해고를 당해서 이제 가족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애들은 그런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렇게 길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이제 암에 걸려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떤 절절한 마음을 이제 나중에 미술평론가가 된 이 아드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보고 우리 선배 기자들이 겪었던 그런 얼음길 눈으로 덮인 황야를 걸어갔던 그런 선배들에 대해서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언론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직접 고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더 처지는 나은 게 아닌가. 물론 이제 파업이 100일 되고 이제 월급 못 받는 게 석 달이 넘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언론인 개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언론의 역할이 원래 말을 하고 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과 아픔이 있으면은 한쪽에 있는 말을 다른 쪽에 전달을 하고 이쪽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고 전달하는 것들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마이크가 주어진 것이고요. 하지만 그동안은 이제 그 마이크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인이 똑바로 서고 저희 회사가 바로 서는 날 좀 더 파업하고 있는 저희보다 더 그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고 찾고 또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사연을 더 만들어서 더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선수. 예.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은 1940년대까지 했으니까 1930년대가 고한말로 흘러가는 언론의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이제 답답한 점이라든지 또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잘못들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눈이 다시 오면 다시 올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목요일날 오후에 제가 시간이 잡혀 있거든요.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길게 시간 잡아놓는 바람에 많이 기다리셨던 선배들께 죄송합니다. 밤새 저희 계속 되니까 계속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대기. 눈이 많이 옵니다. 이 눈이 오면 저는 예전 2010년이었던가요? 2010년 1월 4일로 기억하는데요. 예, 대박. 눈사람 기자. 예, 예. KBS가 낳은 KBS 보도국이 낳은 역대 최고의 스타 박대기 기자가 생각납니다. 박대기 기자가 오늘 아나운서 구역 아나운서들이 이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눈이 오니 내가 출동해야겠다라고 집에 있다가 출동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대기. 20분만 부탁해요. 와, 박대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광화문을 지나가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로 파업 94일 기자협회 제작거부 101일째를 맞는 KBS
노동조합 직원들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반팔 입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눈이 내리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여러 선배들께서 이렇게 추운 가운데 새벽까지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눈 온다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제가 집에 있다가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네. 눈 온다고 박대기 불렀어. 이렇게 눈이 내리니 제가 몇 년 전에 광화문에 이렇게 눈이 내린 날 지나가다가 어떤 시민분이신지 어떤 시인인지 하얗게 눈이 덮인 광화문 돌바닥 아래다가 시를 적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 시의 내용은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예, 그리고 함께 사는 마음은 큰 마음으로 가능하다. 이런 시였어요. 어디 있는 시인지 아니면은 어떤 시인분이 광화문에서 술 드시고 길 가다가 즉석에서 만든 시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되게 여기 봐줘. 눈밭에 누가 그런 이쪽으로 되나? 핸드폰 눈밭에 누가 그런 시를 적어놨던 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이제 시민들께 왜 우리 파업이 정당하고 왜 KBS가 새로 거듭나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고대영 사장 이제 9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파업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았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끝없이 할 수 있는 작은 양심을 지키려는 그런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힘이 많이 부족했고 그것을 좀 더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발언을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나 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재산이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공영방송을 되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공영방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는 MBC 정도는 아니지 않았느냐, MBC처럼 기자들이 많이 귀향을 가거나 많이 해고를 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MBC와 KBS는 좀 달랐습니다. KBS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기자들도 있었지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역 근무를 가게 된 제 동기도 있었지만 역시 소송에서 이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동안 저희도 이제 계속 성명을 내고 이거는 부당한 징계다, 부당한 지역 발령이다. 그래서 계속 저희 동기를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희 9년 동안의 방송의 잘못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에서 쓰는 용어 하나하나도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다양한 다른 용어로 대체되기도 했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비난하지 못하고 단지 논란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가장 큰 사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저희는 MBC처럼 아예 보도를 안 하지 않고 보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도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최순실이 문제라고 말을 했다. 여당에서는 최순실은 실세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갈등은 앞으로 계속 깊어질 것 같다. 예, 이거는 뭐 말했다는 생색이지 정확하게 보도한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사장께서는 직원들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전체 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판단이 올바른지 함께 사는 큰 마음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그 시를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함께 사는 마음은 큰 마음으로 가능하다. 예,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작은 마음에서 아주 작은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예뻐 보이고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이제 작은 마음보다 이제 큰 서로의 희생과 서로의 인내와 서로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두 마음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과 이사장께서는 직원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 그리고 전체 국민과 공영방송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파업한다고 했을 때 저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세월 9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촛불 시민들의 승리 그것을 너희가 무임승차하려고 하느냐. 예,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나름대로 항변을 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 파업이다. 제가 취업하고